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꺼리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도 받을 수 없고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같은 숨은 확진자들로 인해 코로나 감소세는 더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우후죽순 쏟아지는 요즘 시민들은 오미크론의 존재에 전보다 무뎌졌습니다.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흔해진 만큼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와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데다 경우에 따라선 생계를 잠시 멈추는 등 손해만 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대책이 잘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약간 방치해놓은 느낌이에요 지금. 회사 출근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데. 샤이 오미크론 현상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에 정점이 오는 시점도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지난 14일부터 6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1만 명대로 줄었는데 이런 감소세도 지속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숨기고 쉬쉬하는 경우다 보니 그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 불안한 것도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도 변수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약 30% 더 높은데 이미 국내 감염자의 41.4%가 스텔스 오미크론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밖에도 거리두기 완화와 등교 확대 등의 조치가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예산은 바닥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한켠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치료를 받은 시민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공지서 오신 거 보여주세요. 어머니 사대보험 가입 안 돼 있으시고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누적 확진자가 8천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에만 벌써 25만여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 들어서만 23만 명이 넘는 시민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 급증에 따른 행정기관의 생활지원금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같은 경우에 한 6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3월 들어와가지고 100건에서 150건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확진자 한 명당 애초 2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지만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36억 원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에 이미 소진했고 전남도도 올해 예산 32억 원가량을 벌써 모두 사용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326억과 255억을 확보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재원을 마련하는 생활지원금 특성상 광주시와 전남도도 국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도지사들은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시도에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현재 국비 50대, 지방비 50%를 국비 80%까지. 확진자와 격리자의 수익 감소를 보존해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생활지원금. 심사 절차도 오래 걸려 보통 지급하기까지 한 달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해남 소방서 119 구급차 안. 코로나19에 확진된 태국 국적의 임신부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임신부를 살핍니다. 구급대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화로 원격 지도를 받으며 분만을 유도합니다. 1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다는 거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동 중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산모가 출산했을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경우는 안 생겨서. 해남에서 순천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까지는 120km. 하지만 구급차 탑승 후 산모는 1분마다 진통이 확인됐고 저혈압 증세를 보였던 응급 상황.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산모는 구급차 탑승 20여 분 만에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미숙하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산소증이 빠질 수 있는데 119 구급대원분들이 부만 잘 받고 산소 투여 잘하고 체온 유지 잘해서 와서 아기 상태는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현재 산모는 퇴원을 했고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0명 발생하면서 만명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6,298명, 전남에서 1,748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만 명대 확진자가 일주일가량 발생했지만 어제와 오늘은 10,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붕괴된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에 내려졌던 통행 금지 조치가 사고 70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구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은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붕괴된 아파트 1, 2단지 주변 도로 등 사고 현장 인근에 내려졌던 통제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추가 사고 위험 요소로 꼽혔던 붕괴 건물의 잔해가 제거됐고 낙하 방지망 등 안전 조치도 마무리돼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대학 전문 앞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문 앞 경계석과 화분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전남 지역 예비후보자는 모두 156명. 지난주부터 후보 검증이 시작된 민주당에서는 9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경선 방식인데 광역 기초의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를 선정한 방식은 이른바 당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을 100% 반영했습니다. 지자체장 후보 선정 방식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 지역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직 싸움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천제도 폐지 같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자치가 큰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중앙 정치나 특정 정치인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못 빠진 자는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공천을 안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주말을 앞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에서의 개혁과 당의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가운데 어떤 경선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현역과 신인, 기존 입지자와 복당 인사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자격을 공정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다음 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긴급 현안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등 광주 주요 사업들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은 8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280억 원이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1월 중 주택담보대출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면서 한 달 동안에만 6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세제를 지원하는 등 양면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자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하고 이와 별도로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징수 유예와 관어사업 제한 유보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2월 체납액은 총 791억 원입니다. 지난주 강기정 전 수석이 제안했던 새 정부 국정과제 범정치 TF 구성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강 전 수석이 제안했던 범정치 TF 구성안에 대해 뜻은 감사하다면서도 국정과제의 시현안을 반영하는 건 전략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행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면에 나서고 정치권은 필요할 때 힘을 보태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